결혼식장은 서울의 고급 호텔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꽃장식과 하얀 드레스가 빛났다. 지윤 언니의 결혼식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신부인 지윤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함께 서 있었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모여 축하의 박수를 쳤다. 나, 아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축하해요, 지윤 언니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갑자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잠시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지윤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신랑, 가족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지윤 언니. 당신은 내 첫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사랑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윤의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을 회상하면 모든 것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 나는 아름이라는 이름처럼 평범한 소녀였다. 공부 잘하고 조용한 아이, 지윤 언니는 한 학년 위 선배였다. 그녀는 학교의 스타였다. 긴 머리, 밝은 미소, 그리고 누구나 따르는 카리스마. 우리는 학생회에서 만났다. 내가 서기였고 그녀가 부회장이었다. 아름아, 이 서류 좀 도와줄래?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처음으로 내 가슴을 울렸다. 그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동성애는 금기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방과 후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름아, 너는 왜 그렇게 조용해? 내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지윤 언니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우리는 몰래 만났다. 학교 뒤편, 카페, 심지어 그녀의 집에서. 이건 그냥 우정일까? 나는 혼자서 고민했다. 하지만 지윤 언니가 먼저 말했다. 아름아,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한국의 가족 문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압박했다. 지윤 언니의 집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대가족이었다. 아버지는 회사 고위직,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녀는 장녀로서 완벽해야 했다. 언니, 우리. 이게 가능할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가능하게 만들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는 한강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가을 바람이 불고 단풍잎이 떨어지는 그날. 그 장면은 영원히 내 마음에 새겨졌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지윤 언니의 부모님이 그녀를 유학 보내려 했다.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 내 미래를 위해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말했다. 아름아, 미안해. 하지만 돌아올게.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가지마.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의 이별은 아팠다.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 사랑해.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떠났다. 몇 년 후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서울대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지윤 언니는 미국에서 돌아와 회사에 취직했다. 우리는 가끔 연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아름아, 이제는 친구로 지내자.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그녀는 사회의 기대에 맞춰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바로 오늘의 신랑이었다. 성공한 변호사, 완벽한 짝.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나는 망설였다. 가면 안 돼.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폭발했다. 왜 그랬을까? 억눌린 감정 때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숨겨진 존재. K-드라마처럼 로맨틱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창문을 비췄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훈 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아름아, 왜 그랬어?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걸까? 아니, 시작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고등학교 시절, 우리의 사랑은 순수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홍대나 명동에서 우리는 몰래 데이트했다. 아름아, 이 아이스크림 먹어봐. 이 지훈 언니가 웃으며 건넸다. 우리는 한국 전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언니, 이거 매워. 내가 소리쳤고 그녀는 물을 사다 주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묶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훈이랑 아름이 너무 붙어 다니지 않아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훈 언니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름아, 조심하자. 부모님 알면 큰일 나. 그녀의 집은 보수적이었다.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야지 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가 그녀를 옥죄었다. 나는 혼자서 책을 읽으며 위안을 찾았다. 한국 문학, 김승옥이나 박완서의 소설처럼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 이야기들. 언니,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짖을 거야. 하지만 공개하기 힘들어. 우리는 밤늦게 전화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름아,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학이 결정된 날, 우리는 한강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했다. 기억할게. 이 순간을 지훈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엔서울타워가 빛나고 강물이 반짝였다. 사랑에 우리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별은 피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 지훈 언니는 변했다. 이메일로 여기서는 자유로워. 하지만 그리워라고 썼다. 나는 기다렸다. 대학 입학 후 나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서울의 이태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너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선배들이 말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K-팝 아이돌들이 퀴어 친화적 메시지를 내고 드라마에서 동성애가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기. 지훈 언니가 돌아온 후 우리는 재회했다. 카페에서. 오랜만이야. 아름아.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녀 옆에 남자가 있었다. 내 남자친구야.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왜? 우리 약속은 내가 속으로 외쳤다. 그녀는 현실이야. 부모님 기대, 사회느라고 변명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밤마다 울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아름아, 포기해. 그녀는 선택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결혼식 초대가 왔을 때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내 마음의 폭풍이 시작되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드레스를 입고 갔다. 홀이 아름다웠다. 한국 전통 혼례식 요소가 섞여 있었다. 한복을 입은 가족들, 축하 케이크. 지훈 언니가 신랑과 서 있는 모습. 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나는 일어났다. 그 폭로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이후 지훈 언니의 가족이 나를 쫓아왔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미쳤어. 어머니의 분노. 신랑은 충격받았다. 결혼식은 중단되었다. 지훈 언니는 울었다. 아름아, 왜? 나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로. 그날 밤 나는 이태원으로 갔다. LGBT 바에서 술을 마셨다. 너 같은 이야기 많아. 바텐더가 말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하지만 여전히 느리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결혼식 후 지훈 언니와 나는 대면했다.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아름아, 내가 왜 그랬어? 내 인생 망쳤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나도 망쳤어.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대답했다. 우리의 대화는 격렬했다. 나는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녀의 변명. 하지만 나는 사랑이면 극복할 수 있었어. 라고 소리쳤다. 배신감이 컸다. 지훈 언니는 결혼을 강행하려 했다. 신랑과 화해하고 가족이 덮으려 했다. 그건 실수였어. 아름이는 그냥 친구야.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의 소셜미디어, 카카오톡 그룹에서 우리 이야기가 돌았다. 레즈비언. 진짜, 사람들의 호기심과 비난. 나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편집자 일, 출판사에서. 아름씨, 그 소문. 사실이야, 상사가 물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네, 사랑했어요. 그로 인해 승진이 미뤄졌다. 한국 직장 문화, 보수적이다. 가족주의가 강하다. 지훈 언니는 압박을 받았다. 부모님이 결혼 취소하면 안 돼. 체면이 뭐야? 라고 했다.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전화했다. 아름아, 미안해. 하지만 나 결혼할게.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언니,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그녀는 침묵했다. 충돌이 고조되었다. 신랑이 나를 찾아왔다. 너 때문에 지훈이가 고통받아. 그는 화를 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나는 말했다. 그는 동성애. 그건 병이야. 라고 비아냥거렸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드러났다. 의료화된 시선, 종교적 반대. 나는 LGBT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퀴어 문화축제, 프라이드 행사에서 지지를 받았다. 너는 용감해. 활동가들이 말했다. 하지만 지훈 언니는 피했다. 공개되면 안 돼. 그녀의 두려움. 고조되는 갈등 속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우리는 몰래 여행했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약속했다. 한라산 등반, 검은 모래 해변.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은 자유로웠다. 아름아, 너는 내 세상이야. 이지훈 언니의 말.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그녀의 결혼 재개 소식.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친구를 통해 메시지 보냈다. 언니, 다시 생각해봐. 그녀는 미안. 끝이야. 라고 답했다. 배신의 아픔이 깊었다. 그리고 고조. 나는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언니, 이야기하자. 그녀는 피하려 했지만 결국 만났다. 아름아, 왜 포기 안 해? 포기 못해. 사랑하니까. 우리의 눈물이 흘렀다. 갈등은 깊어졌다. 지훈 언니의 부모님이 나를 소송 위협했다. 명예훼손 한국법, 동성애는 합법이지만 사회적 낙인이 크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LGBT 변호사를 찾았다. 너의 권리야? 사랑할 자유에. 그는 말했다. 지훈 언니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밤마다 꿈에서 나를 봤다. 아름아,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신랑과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지훈아, 그 여자랑 정말, 그의 의심. 우리는 몰래 만났다. 서울의 작은 골목 카페. 언니, 아직 사랑해.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족, 사회, 그녀의 눈물. 우리의 감정은 소용돌이쳤다. 함께 도망칠까? 내가 제안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문화적 요소가 우리를 압박했다. 한국의 효도 문화, 부모님의 기대. 지훈 언니는 부모님 아프시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했다. 내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어머니가 다름아, 남자 만나 결혼해라고 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 우리는 과거를 공유했다. 크리스마스 때 인사동에서 산책. 불빛 아래 손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 그 추억이 우리를 묶었다. 결국 지윤 언니가 결정했다. 결혼 취소할게 신랑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 아름이를 사랑해 신랑의 충격. 가족의 분노. 내가 미쳤어 아버지의 외침. 이 소식이 퍼졌다. 미디어에서 레즈비언 커플, 결혼식 파탄 기사, 한국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젊은이들은 지지, 어른들은 비난. 나는 지윤 언니를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의 사랑이 깊어졌다. 충돌 후 지윤 언니의 가족과 대화했다. 왜 우리 딸을 어머니의 눈물. 나는 사랑이에요. 진심이라고 말했다. 서서히 이해. 한국 사회 변화, 퀴어 권리 운동. 지윤 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LGBT 활동가 됐다. 내 이야기 공유할게 세미나에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책 쓰기, 첫사랑의 비밀.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서울에서 함께 살기 시작. 한강 산책, 제주 여행. 아름아, 고마워 그녀의 말. 사회적 압박 여전했지만 지지자들이 생겼다. 친구들, 온라인 커뮤니티. 용감해 이 댓글들. 개인적 성장. 나는 작가가 됐다. 우리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국의 레즈비언 사랑. 가족 화해. 지윤 언니의 부모님, 천천히 받아들임. 행복하면 돼, 아버지의 말. 몇 년 후, 우리는 안정됐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함께 사는 언니, 그 결혼식. 후회 안 해, 내가 물었다. 아니,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 그녀의 미소. 한국 사회는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 퀴어 프라이드 확대. 우리의 이야기는 영감을 줬다. 사랑은 자유야, 젊은이들에게. 결말은 인문적.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영원한 파트너. 한강에서 그 로맨틱한 순간처럼. 사랑해, 아름아. 나도, 지윤 언니.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채워졌다. 배신, 갈등을 넘어 성장과 화해. 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빛났다.